안녕하세요.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요. 글씨가 반전돼 보이는 걸 보니까 지금 제가 화면에 쓴 글씨도 혹시나 반대로 보이는 건 아닐까 싶은 걱정이 됩니다. 네. 어, 누가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송을 보고 피드백을 줄 만한 매체를 선택해야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페이스북 라이브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올해 신청했고 육아휴직을 명받았으니까 3월 달부터는 이제 직장인 학교에 나가지 않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동안 신청했고요. 그리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공무원의 경우 교직원도 마찬가지인데 한 아이에 대해서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 아이가 둘이고 그중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육아를 이유로 먼저 1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두 명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6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육아휴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부터 말씀도 드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다른 걸 하겠다는 계획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의 일들이나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지나가 버린 시간이 나중에 잘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첫 번째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첫 번째는 제가 혹시나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것,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출산과 육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경험하고 계시는 혹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 저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나도록 말한다기보다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생각해봤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봤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임신과 출산을 준비한다든지 육아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실 때 어떻게 좀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아이들이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 아이들에게 남기는 기록이라는 측면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로 어쨌든 육아휴직에 대해서 육아휴직 전 지금 20일이 남았습니다. 육아휴직 20일 전부터 육아휴직 중에 이야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시게 된다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해주시거나 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육아휴직을 결심하고 나서 오늘 다른 선생님과 얘기를 하다가 생각해오던 걸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결혼한 경우에 임신을 하고 출산할지 안 할지도 또 부부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임신과 출산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상당히 큰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엄마와 아빠의 큰 차이는, 엄마는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 데리고 있죠. 그래서 10달 만에 아이를
낳는데 10달 동안 한 공간에서 한 몸으로 지내면서 아이와 애착을 이미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려줬을 때 물론 기뻤지만 아내가 느꼈던 기쁨과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남편들이 아빠들이 그 임신이나 출산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충분하다고 하면 책을 여러 권 읽지는 않더라도 임신 후에 아이의 발달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중요한 그런 발달의 어떤 변화, 그리고 매 개월마다 혹은 매 일마다 일어나는 아내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다면 아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리고 뭐 신체 변화 때문에 아내분이 심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몸의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만약에 남편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적절한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드라마를 보시거나 하시면 이제 아이를 가졌다라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뭐 뛸 듯이 기뻐하면서, 특히나 뭐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 남편이 막 너무나 좋아하면서 아내를 안아주고 그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어쩌면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뛸 듯이 기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임신의 과정이 어떨지, 그 다음에 출산의 과정이 어떨지 막막하다는 게 더 컸거든요. 걱정이 되는 게 더 컸다는 말이죠. 그리고 첫째이든지 둘째든지 간에 어쨌든 그 자신의 아내, 저의 경우도 아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주 확인하지 못한 아이보다 아내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러니까 아내가 겪을 힘든 점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다는 그 기쁨을 어쩌면 좀 반감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빠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임신했을 때 얼마만큼 기뻐해야 된다, 나도 저만큼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기쁨의 강도를 표현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예,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신의 이세일 테니까요. 그리고 임신에 이게 몇 주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와이프가 입덧을 하기도 하고, 그 몸에 변화가 있죠. 뭐 이렇게 뭐 음식을 잘 못 먹는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그 다음에 메스꺼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한 16주 정도까지 되죠.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출산하게 됐을 경우에도 사실 제가 뒤돌아봤을 때는 출산을 하기 임박했을 때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순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면 아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것인지, 뭐 초음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든 아이의 건강을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결국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 아이의 그 신체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기, 완벽한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출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산후 검사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몇 가지 해야 되지만 일단 아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 출산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느끼는 불안은 남자가 느끼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
와이프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만을 바랬다고 보거든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 얼굴을 확인하는 것보다도 먼저 와이프가 편안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처럼 내가 더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더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출산이 일어난 시점에도 아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엄마들은 10개월 동안 아이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아이를 보고 같이 살던, 10개월 동안 같이 있던, 자기가 먹이고 재워주고 돌보던 그 아이를 확인하는 순간이 됩니다. 애착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빠는 아내의 둥근 배를 보고 그다음 초음파로 사진을 확인했지만 처음으로 빠지 않은 외부에서 온 그 타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에 대한 애착을 자연스럽게 애착이라는 것이 쌓여 나가야 되는데 그 애착이라는 것이 내 아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생긴다고 저는 사실 보지 않거든요. 애착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제 생각에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애착이라는 것이 반드시 아주 아이가 어릴 때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생긴다고 여기진 않지만 제가 육아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그 아이를 씻기고 아이한테 뭘 먹이고 아플 때 돌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아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씻기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다쳤는지 손발톱은 잘라줄 때가 되지 않았는지 아이는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애착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아빠가 되려는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막 아빠가 된 분들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그 임신과 출산이 늦은 그리고 저한테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는 게 물론 그냥 조언을 하지 않고 조언을 요청할 때만 하긴 하거든요. 그것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혹시나 조언을 요청하시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안는 거죠. 아이가 뭐 되게 작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뭐 3k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금방 5kg, 6kg, 7kg, 8kg가 됩니다. 그 아이를 계속 안았다 놓았다 안았다 놓았다 한다는 점도 쉬운 점이 아니고 그리고 젖 먹일 때도 아이의 목을 가누고 그 사실상 긴장된 자세로 수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남편이 하니까 사실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성과 남성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남성의 근력이 여성의 근력보다 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를 안고 들고 그리고 아이를 씻기는 것 그리고 아이를 먹이는 것 정도는 일단 남편이 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일단 씻기고 먹이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큰 기쁨이 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씻기고 먹이는 가운데 아이가 크는 걸 진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예.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도 아빠의 손길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아이를 씻기고 먹이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배워서 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장모님이나 어머님한테 그걸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그걸 잘 배워서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씻기는 것, 먹이는 것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이 느끼는 압박감이나
부담감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기쁨이나 그 애착도 상당히 엄마가 크죠. 그럼 아빠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엄마가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머리로,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그 필요로 하는 그 도움을 바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임신 과정 자체가 육아의 과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놓친 것이 있는데, 임신 기간 동안 그 여성분들의 그 감정 변화라는 것이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런 감정 변화가 있을 때 남편이 옆에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편은 그리고 감정 변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니까 아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고 지켜줄 수 있을 때 아내가 다시 돌아올 자리, 그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데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이와의 애착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빨리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나를 찾는다거나 뭐 아이가 나를 찾지 않아서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의 삶에서 제가 차지하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건 제 생각에 부모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를 찾고 아이가 나를 필요한 시간 늘수록 아이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제가 정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1살부터 대여섯 살까지 그때 내가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해줬는지. 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뭘 받으려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니까 기억하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애착을 높일 수 있으니까 육아에 참여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리는, 강력하게 조언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도 있고,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들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아이를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떤 때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든지, 아이가 어떤 때 힘들어한다든지, 어떤 것을 좋아한다든지, 이건 어떤 책에서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이죠. 내 아이를 잘 관찰하는 방법은 당연히 아이 옆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 정도 조언을 드리면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제가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는 잘하고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거나 피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질 때 내가 아빠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육아휴직 20일을 남긴 시점에서, 물론 지금부터 사실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0일 후에는 와이프가 출근을 하거든요. 와이프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의 홀로 육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D-20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른 조언들이나 혹은 제가 남기고 싶은 기록들은 천천히 진행을 해서 남길 생각이고, 웬만하면 시간을 정해서 방송을 할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응원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뭐 특별한 지금 육아휴직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키우면서 또 분명히 시간이 아주 조금 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조금 남는 시간 동안 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는 더 나은 그 교사, 더 성숙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의견을 주셔도 좋고, 이 영상은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가끔 글을 쓰거나 그림 일기를 쓰거나 할 생각입니다. 일단 말로 해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주제들을, 지금 주제 목록들을 대충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 목록들을 하나씩 얘기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덧붙이자면 엄마들의 얘기나 엄마들의 아이를 키우는 얘기는 너무나 사실 많습니다. 그건 엄마들이 정말 아이를 훨씬 더 많이 키우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아빠들은 그만큼 소외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아빠들은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들의 모임 같은 건 없는 거죠. 지금 공통된 주제가 육아인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공간에서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제 직장에 소문이 났을 때 다들 대단하다, 신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대단하다거나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들, 그리고 상황 덕분에 육아나 그 다음에 집안일을 에서부터 도피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이제 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지금 상황에 감사한 마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방송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 뭐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방송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